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4월 21일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중소형주 등의 반등이 엄청나게 셌죠.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에 보면 꼴찌로 수익률 반토막 나고 있던 종목들이 오늘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10%, 15%, 20% 올라온 거 아주 긍정적인 날이지만 아직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발등도 아직 못 올라온 그런 모습이래 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하여튼 오늘 러셀 2000이 2.35% 상승을 했고요. 빅스가 17.5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마켓을 보면은요, 나스닥은 아침에 약간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갔죠. 약간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팡주들이 잘 지켜줬고요. 특히 테슬라가 3.5% 상승을 보이고 전반적인 마켓이 모두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마켓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으로 가고 국채금리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골드, 실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소폭의 하락만 오늘 보여줬죠. 오늘 전체적인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크게 주목할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백신에 대한 그런 뉴스는 하나가 있는데,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백신을 맞으러 가는 동안 시간을 써야 되기도 하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국가에서 텍스 크레딧으로 기업에게 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로이가 500명보다 적은 회사에는 텍스 크레딧으로 베네핏을 주겠다. 그리고 또 옐런이 한마디를 했죠. 2035년까지 넷지로로 하겠다. 이 얘기는 계속 하는 얘기인데 오늘 또 한번 뉴스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조용히 가고 있는 자연재생 에너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시고 국가 재정의 도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PE 레이시오 같은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밸런스 쉿 같은 것도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꼴찌들의 반란 중에서 큰 상승을 올린 종목이 있죠. 스킬즈. 저는 스킬즈의 팬은 아니에요. 근데 회원님들 중에서 스킬즈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좀 찾아를 봤어요. 탑 게이너가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이 상승을 한 종목이 오늘 스킬즈더라고요. 33.55% 올랐죠. 근데 이 전체 그림에서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좀 안타깝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배츠의 트레드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이라 혹시라도 그들이 볼륨을 넣었다 또 내일 볼륨을 빼면 또 다시 주가의 하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의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아직도 트렌드 라인을 뚫지 못했어요. 이 트렌드 라인을 뚫는 순간 상승의 힘이 더 강해지는데요. 지금은 아직도 트렌드 라인에서 대략 한 20% 정도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던 그 두 종목인데 램 리서치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 모닝스타 분위기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서 오늘 램 리서치나 ASML의 발표가 잘 나오겠구나 하는 예측을 했는데 역시 잘 나왔습니다. 일단 가이던스를 잘 보여줬고요. 일단 실적 발표라는 거는 과거의 추세, 과거에 어땠다,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거는 퀄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가이던스가 과거 실적보다 좋냐 나쁘냐에 따라 가지고 좀 주가의 흐름이 다른데요. 오늘 가이던스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인텔의 어닝 리포트도 있는데요. 좀 더 좋은 가이던스를 내준다면은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디아 홀튼 그 실적을 보고 이제 주택 경기의 예측을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 월풀이라는 종목 아시나 모르겠어요. 심볼은 WHR인데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그런 거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단순히 전기 제품이 아니라 이제 주택을 지으면 미국은 그게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되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택 건설 시장의 전망이 아직 밝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주택 건설 시장의 붐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걱정을 엮어서 생각하시면 좀 달라요. 주택 경기는 지금 주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주택 경기가 좋고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몰기지 때문에 융자금을 내지 못해서 파산을 하는 그런 가정이 생길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이긴 한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주택 건설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리 수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벤토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건설 경기의 비용도 싸지거든요. 그럴 때 건설이 많이 일어나면서 미리 지어놓고 또 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런즈에서 한 아리클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과 쉐어를 하는데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여기까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조금 쿨다운 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아직 5개의 종목은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내용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지난 벌써 7개월 동안 좋았대요. 저도 카운트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올해 초부터 지금 한 3개월 정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경기 민감주가 한 7개월 전부터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을 때는 뭐 경기 민감주의 턴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가가 상승을 하면 천장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탑이 막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런 섹터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머티리얼 마이닝 그런 sektor들이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5개 종목, 이 팡이 이게 그 빅테크 팡이 아니라요. 진짜 심볼이 팡이에요. FANG. 이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는 에너지 회사거든요. 그리고 데번 에너지, 그다음에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 뉴코어, 레이언델 바zel 인더스트리라는 종목, LYB 이렇게 5개 종목이 이렇게 베런즈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에너지 쪽 아직 상승의 여력이 있는 종목을 찾고 계시다면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종목들 대부분 빅박스 리테일인데요. 미국에서 이걸 빅박스 리테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제 큰 쇼핑몰이 있고요. 쇼핑몰에 아주 그냥 어글리하게 생긴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아주 큰 그냥 박스 같은 일종의 공장 같이 생긴 그런 가게들을 빅박스 리테일이라 그러는데 그런 리테일들이 지금 퍼포먼스를 잘 하고 있죠. 사실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워낙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못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많은 상승을 가져온 종목들이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상승의 여력이 더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눌 종목들은요, 우리 생필품을 파는 그런 빅박스 스토어랑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자재들, 그리고 하우스 메인터넌스 하는 그런 관련된 리테일 스토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스닥부터 오늘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1.19% 상승을 했죠. 지금 제 트렌드를 8월부터 추세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 10월부터 볼까요? 6개월 정도 끊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이 최고점일 때가 지난 2월 초였고요. 지금 최저점일 때가 3월 그리고 3월 초, 3월 말쯤 됐는데요. 요번에 에버리지까지 올라왔다가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에버리지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가면 대략 한 14,200 정도까지는 단숨에 한번 올라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요, 대략 한번 이렇게 그 전고점을 브레이크하면 이 61% 그 지점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뭐 아이디얼리 2배를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대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랑 거의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4월 말에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S&P 500를 봐도 S&P 500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4월 말까지 4,200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4,200을 한번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굳이 다우가 내려올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우상향인 게 확실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우상향. 그리고 다우에 있는 종목들이 굳이 우상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도 되게 모더릿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 자체는 좋잖아요.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다우 인더스트리얼 이 인덱스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수는 계속 RSI 한 7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으로 이끌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빅스에 지금 베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빅스가 최저점일 때 16을 쳤을 때 빅스 컬을 지금 사놔서 어제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놔두니까 또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로 보면 보통 20 정도에 걸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빅스가 괜찮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많이 낮기 때문에 아마 빅스는 한 20 정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6월달, 9월달 빅스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빅스 컬을 지금 사놨습니다. 큰 이슈가 됐던 그 종목 있죠? 스킬즈를 잠깐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누가 올리고 누가 들어가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차트를 보면 대부분 차트를 보고 기대를 하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거의 바닥선이에요. 만약에 주가가 이 10불 미만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많이 심각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이 지난 6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면 한 12불 50전 정도 되는 그 때가 거의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온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지표들도 보면은 거의 바닥으로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다 싶어서 오늘 많은 볼륨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장중에 제가 예상했던 게 이제 16.6을 뚫면은 그래도 좀 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횡보하면서 또 상승을 엿볼 수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하루에 이렇게 30% 넘게 올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 수익 실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킬즈를 보시면은 이렇고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되죠. 대략 얼마를 올라가야 되냐면은 제 생각에는 한 요쯤 20불, 30불대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78%, 75%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약간의 매수대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대가 있다는 것은 매도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불 가기 전에 또 한번 고통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를 완전히 뚫어주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 장대 음봉이 있었던 그걸 뚫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인버스 헤드 앤 숄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러면 거의 요 생기는 게 길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면 한 세 달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 이 램 리서치를 보면 이게 지금 애프터마켓에 주가가 올라간 거가 반영된 건 아닌데요. 그 일봉으로 보면 그냥 소폭 상승했어요. 한번 하입했다가 내려왔다가 거의 유지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익사이팅하고 막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지금 2주 동안 계속 반도체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얇게 캔들스틱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모닝스타,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 보다도 이렇게 모닝스타로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세미컨덕터 ETF를 봐도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가 전고점 저항선이고요. 계속 흘러내리고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는 바닥을 치고 이제 좀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은 그거죠. 퀘스천은 이게 얼마나 업사이드를 갈 것인가. 그 업사이드 가는 것을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으로 예측을 해보면 말이죠. 대략 우리가 그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길게는 아니고 이 전 고점에서 최저점 그 부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2배 정도는 최고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한 61% 정도 되는 데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럼 한 155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컨셉에서 보면 또 다른 컨셉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올라왔던 그런 길이가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냐면은 그 길이를 우리가 지표로 삼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100에서 50 사이에 있는 고기가 걸려 있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또 똑같은 폭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은 대략 한 160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한 2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코를 이제 시작으로 한번 볼게요. 이 커스코는 기억나시죠? 제가 SMA 201선, Simple Moving Average 20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매수가 들어가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업사이드에서 수익률이 한 9% 정도 업사이드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스코가 예전에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은요, RSI가 70을 넘어서 오래 견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 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대략 주가가 한 390까지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RSI가 이렇게 막히는 걸 보면 아마 23% 이 부분을 거쳐서 이렇게 약간 횡보 내지는 약간 꺾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요. 지금 RSI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커스코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어요. 약간 더 남아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각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스코보다 좀 늦게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예요. 지금 200일선을 터치한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하면서 이제 약간 상승으로 갈 것 같은 오늘 인디케이션을 제가 봤고요. 그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최소 한 144까지는 쭉 끌어올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론 이제 어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예측이 좋다면은 아마 이 주가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리테일 3총사 중에서 또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커스코나 월마트가 200일선을 치고 그럴 때 얘는 뭐 승승장구하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이동 평균을 보면은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요. 이렇게 평균 분포를 보는 거예요. 평균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이 평균 분포선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한 205 정도에서 이제 횡보가 다져진 다음에 이제 얘는 어닝이 좀 늦어요. 그래서 어닝 가까이 오면서 좀 이렇게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평균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높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러 제너럴 심볼은 DG죠. DG는 보면은 지금 전고점을 쳤어요 오늘. 그렇죠? 전고점을 쳤고 이것도 200일선 여기서부터 지금 업사이드를 보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업사이드가 한 7.7% 정도가 나온 거죠. 단기 수익.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은 이 61%에 또 딱 걸리면서 오늘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아마 이거는 한번 조정이 있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전고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 첫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째 전고점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갈 때는 조금 뚫어갈 수 있는 그런 통계상으로 확률이 더 높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한 216 정도 되는데 아마 그에서 한 뭐 1, 2% 정도 약간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선 다시 상승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리테일 스토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믿을 거는 이렇게 그로서리 쇼핑이나 생필품 파는 그런 컨슈머 디펜시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로거도 이제 그 그로서리 쇼핑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미국에서는 랍스가 있고 또 여기 가지고 있는 게 반스 뭐 그런 데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주가도 보면은 지금 고점 찍고 하락한 후에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것도 주가를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째 뚫어졌을 때 지금 제 피보나치 이거를 좀 다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한 적어도 한 41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8.5% 정도 업사이드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디포는 정말 완전 사다리를 쫙 핀 느낌이죠. 이거는 거의 이건 달나라로 가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전고점과 최저점을 이용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예측을 하면 보통 최고로 많이 수익을 줄 때는 200% 선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홈디포는 그걸 넘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지금 아주 과매수가 됐고 그리고 보면 분명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제 이 200%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 306이 되는 이 161%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상승은 일어난 걸 보면 움직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반.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내려오고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은 지금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금 1월 1일의 주가가 여기거든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금 업사이드가 24%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홈디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주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옛날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옛날에 1년치 한번 보죠. 작년은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이제 2000 주봉으로 바꿔야겠네요. 2019년 기준으로 이 정도 보면은 30% 정도 수익률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왔죠. 지금 수익률이 1년치가 24%니까 제 생각에는 한 이런 통계로 본다면은 대략 10% 미만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더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건설 경기가 더 붐이 일어나고 수요가 높아진다면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간 게 단가에 적용이 돼서 그러면은 레비뉴 자체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EPS도 바뀌고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고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로스도 비슷하죠. 뭐 로스 굳이 제가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스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최고로 지금 먹을 만큼 먹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가격 조정이 있는데 그 가격 조정이 요 한 203에서 195 사이에서 가격 조정의 지지가 받아질 것 같습니다. 이 평균선을 만나는 곳에서 아마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별로 모르실 거예요. 아마 뭐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트랙터 서플라이 코퍼레이션 이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집 관련된 그런 메인터넌스 하는 그런 툴 같은 거 팔고 뭐 그러는 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성장성을 쫙 한번 롱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딱 2년치를 볼게요. 지금 여기서 1년, 2년, 3년치가 되겠네요. 3년치를 보면 한 3년에 80%니까 한 25%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런 수익률을 주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딱 보면 1월을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29%, 28%예요.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1년치 다 벌써 수익을 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남았죠.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직선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홈디포도 그렇고 로스도 그렇고 이 트랙터 서플라이도 그렇고요. 아마 이게 흐름 자체가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가지고 수익을 좀 얻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예측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고성장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스킬즈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도대체 근거를 갖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두터운 팬층이 있어서 많이 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실적에 뭐 근거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지금 구간도 아니고 그냥 뉴스와 기대감, 미래의 기대감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하는 거를 좀 꺼리고 있죠.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단적인 예로 이제 호텔 같은 것도 이 메리엇 같은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 여행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행하고 싶은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메스틱으로 생각하면 좀 성장성이 있겠지만 아직 좀 전 세계가 다 백신이 보급돼야지 좀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죠.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트 같은 그런 종목도 지금 추세가 지금 하향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제트 같은 경우에 제트 ETF 같은 경우에는 한 23.5까지 한번 떨어지고 그때 되면 또 백신 얘기 나오면서 또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지점을 한번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